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600 지원안과 $300 실업수당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이 오늘 투표에 붙여지면서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백신 공급이 시작됐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여전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가 크리스마스 전주에 예배를 집전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이번 주 뉴저지주 창고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의 감염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나 백신 공급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부정선거 캠페인에 집중합니다. 정보국과 장관들도 러시아 소행이라고 밝힌 해킹도 중국의 소행일 수 있다고 트윗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에서는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인했고 최근 정부 각 부처와 민간에 대한 해킹은 러시아 소행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음모론자 말을 듣고 루비콘 강을 건너라고 속삭입니다. 반면에 미 럼니 상원 의원은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알고 감히 대대적인 해킹을 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응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보다도 더 많은 여행객들이 성탄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그리고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입니다. 올해 한 해는 1월 말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봐야지 되니까 전부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삶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인 변화가 또 컸고 오늘 아마 그 경기부양책에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몇 주일 사이에 계속 얘기됐었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집행이 될 겁니다. 1월 달부터 빠르면 이제 집행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1,200였었던 것이 $600로 줄어들었죠. 연수입 $75,000 미만을 버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300 실업수당 나가는 것은 한 12일주일 정도 되는데 맥시멈이 12일주일 정도 되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리고는 이것도 또 약간 그 주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밖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융자를 하는 것이 $3,190억. 여기에 이제 또 그 밖에 또 $2,840억 중요하죠. 포함된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3,190억에 $2,840억 포함됐는데 이게 바로 PPP론입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으면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입니다. 그 밖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큰 영화관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또 살고 즐기고 영화관이 문을 열어야지 되니까 독립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기금도 한 $150만 정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셔서 집세 내기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또 이제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돈도 $250억 정도. 어린아이들,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13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요. 제가 이 같은 액수와 그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초당적인 협의였으니까는요. 물론 싸움은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전해드리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도 $82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820억 가운데서
100억 달러 정도, 8분의 1 정도는 차일드 케어에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밖에는 이제 뭐 당연히 백신을 공급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테스트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죠. 또 이제 국제 백신 공조를 하는데도 미국이 아무리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만 부담해야지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40억 달러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어떠한 그 안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끝까지 예스를 하지 않았으면은 통과되지 못했을 일이죠. 너무 오래 끌었다라는 것으로 비난도 받았지만 그러나 미치 매코넬을 포함한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월 달 안과 비슷한 규모다. 공화당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 뭐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나 달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뭐 공화당이 원했었던 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지금 거의 9천억 달러 조금 넘는 규모니까는요. 6천억 달러에서 반은 더 가지고 온 거잖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화당은 2조 2천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9천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은 6천억 달러보다는 50%나 많은 9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코넬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었던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 업주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이 안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업수당이라든가 개인에게 주는 체크 같은 것도 액수는 작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3의 그룹. 초당적으로 하원에서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이 같은 안을 통과시키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던 그 의원들은요. 아니 누가 이겼다 그러고 누가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루어졌겠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일이 많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오고 나면은 분명히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정치 기류가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시도는 하지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또 일자리는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았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88만 5천 명이 넘었고 빈곤율은 11월 달에 17.7%,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년에 2만 6천 달러 미만을 버는 그런 가정이 11.7%로 6월 달 이후에 2.4%가 늘어났는데 이 수치는 이 같은 계산을 하는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렌트비 못 내시는 분들이 집세도 못 내시지만 사업체도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자의 경우에요. 평균 한 1,200만 명의 입주자가 평균 렌트비 5,850달러가 밀려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저축 같은 것은 당연히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소매업이 좋겠습니까? 집세 낼 돈도 없는데 누가 나가서 물건을 사겠어요. 11월 달에 소매 판매가 1.1%가 줄어들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최고치이죠. 해서 뭐 이런저런 일로 일단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 금요일에 저녁에 제2의 백신 모더나에 대해서 승인이 나서 이제 오늘부터 배급이 되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떠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커미셔너에서 이번에는 그 페더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 면역위원회에서 질병통제국의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소방국이라든가 또 감옥 교정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또 우체국 또 있고요. 플러스 나이 드신 분들 75세로 했습니다. 75세 이상이신 분들을
헬스케어 워커들이 지금 접종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받게 될 그런 어떤 그룹으로 정했으니까 아마 거의 질병통제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겁니다. 지난주에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으셨어요. 55만 6천 명이 접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2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한 2천만 명 접종을 받고 1월 달에 3천만 명, 2월 달에 5천만 명 이런 형태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해서 이제 지난주에 백신이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중위생국장과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맞았고 오늘은 저도 빨리 맞겠습니다. 그러나 새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었던 조 바이든 당선자가 역시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받을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언제 백신을 접종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내가 만들었어 하는 것은 트윗을 하고 또 승인을 할 거야 하는 것은 트윗을 하지만 막상 이것이 안전하니까 많이 접종을 받으십시오. 한 70%에서 80% 정도의 미국 사람들은 접종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감염을 안 시킬 이런 좀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캠페인에는 대통령이 아직은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진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미국에서 최고인데 지난번 11월 달에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스텝이 감염돼서 본인은 음성 반응이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열흘 동안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케빈 뉴섬 주지사가 자가격리 들어갔으면 스텝들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백악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소를 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다녀왔던 대형 교회 목사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 교회는 평소에도 또 예배를 봤어요. 엿새 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께서 나와 나의 딸을 백악관에 초대를 해줬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백악관 파티에 참석한 사진을 실었거든요. 조지아주의 대형 교회입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프리 채플이라는 게인스빌에 있는 이 교회의 프리 채플의 담임 목사인 젠테젠 프랭클린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어제 이제 다른 목사가 예배를 집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 양성 반응이긴 하지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지금 상태 좋고 그 목사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양성 반응 나온 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양성 반응 나오기 전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실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진 찍은 것도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던데 그래서 어제는 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답니다. 해서 한 1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고요.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무장관, 국무장관 다 격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연말이니까 장관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지 됩니다. 법무장관도 물러나기 직전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잠시 뒤에는 지금 미국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도
이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뭐 한 열흘쯤 전에 사면을 한 마이클 플린과 마이클 플린의 변호사였던 시드니 파웰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뭐 계엄령 등등 여러 가지를 의논했다고 하는데 또 다시 지금 그 시드니 파웰이 백악관에 있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개인 그 회사나 국가나 인수인계하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수인계 타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주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말에 나온 뜨거운 뉴스들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고 레이티스트에 섞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통 그 상식적인 헌법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스태프들은 계엄령의 기억자만 나오는 것도 거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도가 됐었고 그 같은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크 뉴스다. 계엄령은 무슨 계엄령. 계엄령이라는 게 결국은 끝에까지 가면은 군이 법원까지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잖아요. 군이 법원을 컨트롤한다. 그러려면은 이 누군가가 계엄령을 내리려는 주체 대통령과 군이 딱 그 마음이 맞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엄령을 대통령 마음대로 못 내리거든요.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어기고 마음대로 내릴 때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계엄령의 계자도 현실이 없는 거야 했는데 주말에 백악관에서 이 같은 것을 논의했다고 하고 또 시드니 파웰과 또 제일 먼저 그 계엄령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던 마이클 플린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또 지금 시드니 파웰은 대통령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시드니 파웰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어떠한 이 선거를 수사를 한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그만두니까 이번 주에 그만두긴 그만둬요. 그러면 대통령의 또 다른 그 수족과도 같은 법무장관 그 대행이 뭔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직접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에 장관을 시켜서 장관 대행을 시켜서 임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 하루 이틀 더 남아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기자회견하면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고 나가서 돼야 되는데 그럼 크리스마스고 1월 6일에는 이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자와 카밀라 해리스 당선자에게 당선됐다는 선언을 해야지 되는 시점인데 1월 1일도 있고 12월 31일도 있고 될 법이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뒤집을 수 있는 게 그런데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4년 전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고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세금 감면이 됐던 반이민 정책이 됐던 미국 고립주의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마이클 플린 이런 사람들이요. 시드니 파웰의 경우는 또 여기서 내쳐지는 듯 할 때는 언제 대통령의 변호팀이었어? 아니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대통령이 백악관에 불러들이잖아요. 시드니 파웰만이 더 강하게 대통령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지 된다고 하고 군대를 앞세워서 군인들이 스윙 스테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진 스윙 스테이트에 가서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를 다시 치러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쏠깃한 겁니다. 그런데요. 애리조나주의 공화당의 의장도 루비콘 강을 건너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그분 이름 몰랐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애리조나주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왜 안 적어놨어요? 네, 적었군요.
켈리 워드 공화당 의장도 루비콘 강을 건너야지 됩니다. 시저가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그때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공화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독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루비콘 강을 빨리 건너야지 됩니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건너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는 그 애리조나주의 공화당의 의장 말처럼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가 흥했느냐. 결국은 공화제가 무너졌다. 시저에게는 좋았느냐. 시저도 결국은 끝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황제의 룰을 만드는 것인데 그야말로 그때 루비콘 강을 군대들이 시저와 함께 건널 때는 로마에 충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계엄령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군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도 마크 에스퍼도 쫓겨났잖아요. 마크 에스퍼의 그 대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이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로마 때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도 무너지고 한 것 아니겠어요? 루비콘 강이 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됩니까? 잘해서 그런가요? 네, 어쨌든 시저에게도 나빴고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으니까 제국이 몰락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신 나간 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밋 롬니 공화당 그 상원 의원입니다. 밋 롬니 유타주의 상원 의원이 어제 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밋 롬니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아니 어떻게 군대를 선거에 동원을 해.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 되고 전쟁이라든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화당 민주당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도 대법원을 포함을 해서 트럼프 측에서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증거를 언론과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지 그 같은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음모론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적어도 5명 이상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의장도 더 이상은 여기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미치 매코넬 상원 의장이 공화당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믿는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밋 롬니도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라고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통령이 이번에 경기부양책이라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저쪽 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선거다 이것 하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러시아가 미국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피해를 받거든요. 러시아의 해킹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해킹이라고 증거를 지금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정보국과 심지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clearly 러시아의 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윌리엄 바 이제 물러나는 법무장관도 이것도 러시아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만 다운플레이를 하더니 심지어는 이제 트위터에 베이징이 한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이 했을 수도 있잖아. 러시아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잖아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감히 미국의 여러 부처 그리고 한 18,000군데의 조직체를 공격을 했는가. 미국 이러한 조직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멜웨어를 심어서 쫙 이제 뭔가를 정보를 어느 만큼인지도 몰라요. 지금 피해가. 언제 이게 수습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은 걸린다고 하던데요.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이 1, 2, 3로 정리를 합니다. 넘버 1.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버 2. 미국의 방어가 불충분한 것도 있었다. 넘버 3. 백악관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니라
베이징이 했을 수도 있잖아. 이게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 당선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치르게 해야 된다. 미국이 혼자 주는 대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들이 함께 또 러시아에게 눈을 감지 말고 이것은 벌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뿌리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요. 제가 오늘 맨 뒤에 부분에는 공화당인데 그 공화당을 걱정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에 대해서 쓴 한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화당의 지금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흔들리다가 단단해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연말 연시가 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기자회견들을 하고 하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범함이란. 블라디미르 푸틴이요. 바로 이번에 미국 정부와 많은 그 민간 기업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 주체, 러시아의 말하자면 미국의 CIA와 마찬가지인 외국구 정보국이요. SVR 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래서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러시아 말을 영어로 옮긴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SVR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전을 잘 해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이 정보국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잡을 잘 해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은 바로 이번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정보국 SVR을 칭찬한 것이라고 봅니다. SVR의 전임자이기도 했고 KGB의 전임자이기도 했잖아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한 일에 대해서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러시아 스파이 같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러시아 에이전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때 이게 누가 이번에도 또 얘기를 했냐면 그레고리 트레버튼 씨라는 분이 내셔널 전 정보위원회의 체어맨이었습니다. 체어맨, 그 의장,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앤드류 바이스라는 분, 이분은 이제 카네기 재단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러시아 문제 전문가거든요. 푸틴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엊그제 러시아가 아니라 베이징이 했을 수도 있잖아. 이 트윗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갈라지지 않는 시종 일관 똑같은 패턴. 러시아가 잘못이다라고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거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떠난 이후에는 뭔가가 어느 정도 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랬을까 이유가 1, 2, 3, 4, 5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바이스 씨 같은 경우는요. 왜 미국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 carrying water for 누구, carrying water for 누구, 물동이 이어다 주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러시아를 위해서 물짐꾼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러시아의 지문이 여기저기 뻥뻥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핵 문제를 관리하는 에너지부라든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기업에 이제 멜웨어를 심어서 뭐를 가져가서 무엇을 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가져갔다는 자체가 굉장한 미국에는 두려움을 주고 있고요. 지문이 여기저기 있는데 정부가 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이제 제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장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더 보태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인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떨어져 나왔고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입에 혀처럼 해서 완전히 carrying water for 트럼프처럼 하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폼페오도 그 러시아야 clearl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법무장관도 러시아 소행이다. 그리고 나가는 국무장관도 러시아 소행이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아니야. 그거 베이징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스코 같은 회사, 인텔 같은 회사, 아니 정부가 뭐 이런 정부가 다 있어. 우리가 얼마나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도 뉴저지에 있는 창고에서 직원들이 많이 양성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니까 이번 주 한 주일 내내 문을 닫네요.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봉급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하면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직원들은 일단 봉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할러데이 시즌에 나 오늘 뭐 오도할 거 제가 그렇거든요. 뭐 할 건데 이거 차질이 있는가 하는데 아마존 측에서는 운영하는 데나 딜리버리 하는 데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아마존이 이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19,000명이 아마존 직원이 감염이 됐었다. 숫자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직원 100%에 비교를 해보면 1.44% 정도는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테스트를 많이 해서 빨리 격리하고 해야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그 이후로는 테스트를 많이 했고 지금 미국에서 목표 자체가 하루에 5만 명씩 테스트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도처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한 30%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요. 2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나왔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공항에서 체크포인트를 공항에 마중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체크포인트를 거쳐간 사람이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3월 중순 제일 처음 이제 셧다운을 시작했을 때보다 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캘리포니아주는요. 3월, 4월, 5월, 6월 따질 것 없이 지금이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사람들이 여행 심리는 그 정도로 풀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리플 A는 자동차는 조금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죠. 가더라도 가까운 사람과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갈 수가 있으니까요. 동행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자동차로 여행할 사람이 8,500만 달러. 제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합니까? 경기부양책이 머릿속에 그냥 꽉 박혀 있어요. 8,500만 명이 12월 23일 내일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도요, 이제 새로운 행정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멕시코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가장 늦게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했었던 사람이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이름도 길어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깝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멕시코 대통령이 한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전 행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뭐 이런 거죠. 난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서 국경정책 같은 것 난민에 대해서는 법정에 다 출두하고 법에 맞게 하는 것을 기다린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가족 분리 같은 건 뭐 당연히 없고 지금도 중단됐고요. 해서 안전한 그런 그 이민 정책을 쓰겠다. 이 안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의 일반 사람,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 난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맞는 그리고 동시에 경제는 안정성 있게 지켜가면서 국경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이런 얘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항상 국제 간의 대화를 했었을 때 양쪽을 다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멕시코의 외무장관이 트윗한 것에서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전화통화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뭐 일본과 전화통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해준다고 했어 하는데 제가 인수위원회 페이지 보니까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 그 행정부가 아니라 차기 행정부의 인수위원회 페이지 보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하고 중국 보고 미국도 보고 하기 위해서 미국에선 빼고 일본에서는 넣고 이랬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제가 가장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수적인 그 띵크탱크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Ethic and Public Policy Center라고 1976년도에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꽤 역사가 있죠. 뭐 여러 책도 썼고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애틀란틱에 오늘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losing his mind 뭐 점잖게 얘기해서 이성을 잃고 있다. 요즘은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법 긴 길인데 시간상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와서 음모론자들 믿고 지금도 또 그 시드니 파웰 가까이 한다고 하고 하는데 본인은 2016년과 2020년에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인데 그 전에는 3명 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본인이 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현실과 점점 동떨어져서 이성을 잃기 시작한데 미국에서 바이러스로 1분에 1명이 지금 숨지고 있는데 심리 자체가 그 불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 본인에게 지독한 자아 도취, 공감 능력 부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임기 말기에 굉장한 살상 무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maybe 이루어지진 않아도 계엄령 자체라는 것을 미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통령은 어제 페이크 뉴스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30일 안에 대통령직을 떠나는데 그런데 미국은 제도, 인스티튜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성공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법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처럼 강력한 조종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그 선거 결과를 이끌어냈으니까. 그런데 솔제니친 테스트에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솔제니친 테스트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 이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이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라든가 큐아난 같은 프라우드 보이즈,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알렉스 존스 그리고 이제 팍스의 그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곳들도 완전히 그 대통령이 그 임기 끝나고 나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약해질 것이라고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분간 그 언론계에서는 코비드 19에 집중하다가 파리 기후조약 그 밖에 많은 이슈로 가면서 고쳐가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제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얘기 제가 못했는데 윌리엄 워즈워드의 서곡이라는 시도 인용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초원의 빛이 생각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